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을 일반화시킨 건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세타 이렇게. 이때 n은 다시 말하자면 정수고 세타는 어디서부터 보통 몇 도부터 시작하는 각도야?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래서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요, 390도라고 하는 건 360도 더하기 30도지.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동경은 3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고, 500도는 360도 더하기 140도랑 같으니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1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죠. 이게 각의 일반각이었어요. 일반각 내용. 그리고 사분면의 각이라고 있는데,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걸 말할 수 있었지. 맞지? 예를 들어서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한 거니까 동경이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어? 1사분면 위에 있죠? 그래서 30도는 제1사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500도는 360도 더하기 140도니까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140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랑 같죠. 근데 140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90도고 얘가 180도니까 그 사이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몇 사분면 위에 있어? 2사분면. 그래서 5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제 2사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어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 우리 각도는 지금까지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80도, 390도 이렇게 도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각도의 표현법이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실수이라고 해서 내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어. 얘네들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30도는 실수 30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60분법으로 각을 나타내면 실수가 아닌 거라고, 그 각이. 그러면 그 각을 실수로 나타내는 각의 실수와 그 각을 실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이야. 따라해봐. 호도법. 따라해요. 호도법. 아, 이게 각을 실수로 나타내는 각의 실수와, 이거 내가 그냥 붙인 이름이야 이거는. 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채꼴에서의 호고, 이때 특수한 부채꼴을 관찰할 거야. 어떤 특수한 부채꼴이냐?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다 같은 부채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 실수 1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단위는 라디안 생략해서 쓴다 했어. 그럼 1은 대충 60분법으로 나타내면 57점 몇 도가 돼요. 이게 실수 1로 나타내는 거고, 각을. 그때 180도. 몇 도? 180도 평각을 이 실수 1로 나타낼 거야, 지금부터. 그럼 그 나타내는 방법은 이 평각, 직선 위에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이 부채꼴을 몇 개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하고 같죠. 그럼 얘를 한번 이 평각, 직선에 채워볼까? 일단 부채꼴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이러한 부채꼴. 그럼 부채꼴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여기 R, 여기 R. 그럼 여기가 1이지. 그럼 이 각이 2죠, 지금. 그럼 아직 180도 다 채웠어? 못 채웠어? 못 채웠지? 그럼 부채꼴 하나 더 만들어.
여기 R, 여기 R. 그럼 이게 1이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3이지. 근데 아직 이만큼 모자라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이 부채꼴을 쪼개서 여기 사이에 채울 텐데 이 부채꼴을 쪼개서 이 사이에 넣어봤더니 몇 개를 넣을 수 있냐? 0.141592 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개만큼 채울 수 있대. 그래서 180도라고 하는 이 60분법을 표현된 각도를 실수로 나타내면 3보다는 조금 더 큰, 3보다는 이만큼 더 큰 3.141592 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얘를 나타낼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 180도를 실수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 그리스 문자 파이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0도라는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각을 실수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파이가 된다고. 60분법을 180도를 실수로 나타내시오.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호가 아니야. 얘는 숫자야. 얘는 무리수죠, 무리수. 그래서 얘도 실수잖아. 3.14159이 계속 나가는 실수. 그래서 얘는 숫자야, 숫자. 파이는 숫자, 실수. 그러면 지금부터 이 180도가 딱 파이다를 기준으로 모든 각을 실수로 바꿀 거야. 잘 들어봐. 30도는요 호도법 실수로 바꿔볼게. 180도가 파이니까 30도는 180도의 몇 분의 1이야? 6분의 1.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야. 45도는 180도의 몇 분의 1이야? 4분의 1. 그래서 45도는 실수로 나타내잖아? 4분의 파이야. 60도는? 그치, 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지금 잘 따라오는 거 맞지? 90도는? 얘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하나만 더 할까? 120도는? 120도는?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면 돼? 그럼 3분의 2파이. 몇 파이? 3분의 2파이. 몇 개야? 지금 내가 대표적인 케이스 쓴 게 5가지지. 이 5가지는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뭐라고? 무조건 이 5가지를 암기하라고. 왜? 정말 많이 나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걸 외워. 근데 내가 이걸 외우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왜 이 아름다운 사람아 그냥 180도라는 걸 파이라는 걸 180도가 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서 쓰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우기 싫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 이렇게 나와. 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는 한 번에 알아야죠. 사인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가 몇 도인 걸 알아야 돼? 60도. 그럼 얘는 사인 몇 도랑 같아? 60도랑 같아. 사인 60도가 2분의 얼마야? 루트 3. 자신있게 맞아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를 말하시오. 진영아 얼마? 시작.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이 아름다운 사람아.
이거 언제 배웠어? 이런 거. 중3 때 배웠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내가 진짜 오래 가르치진 않았는데, 다년간 내가 가르쳐 봤을 때, 이걸 다 까먹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고2 반이 3개거든? 3개 반이 다 주문해서 이걸 다 까먹었어. 완벽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앞에 내가 써놨어. 친절하게. 중학교 내용을 104, 105쪽 있지? 104쪽, 105쪽 내용을 내가 다 적어놨어. 105쪽 보면 그 30도, 45도, 60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라고 적혀져 있죠. 그거 외워야 돼. 이거 진짜 내가 정말 과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 단원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없어. 다 틀린다고. 이거 알아야 돼. 사인 30도 그러면 2분의 1, 사인 45도 그러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를 말하시고 그러면 2분의 1, 탄젠트 60도를 말하시고 그러면 루트 3, 탄젠트 30도를 말하시고 그러면 루트 3분의 1. 이게 한 번에 기계적으로 툭툭툭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진짜 이 단원 개빡세진다. 무조건 알아야 돼.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거는 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얘를 자세히 보면 좌변에 있는 게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가게 크기고, 우변을 보면 호도법으로 나타낸 가게 크기죠. 그럼 지금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걸 알려준 거잖아, 내가. 여기서 호도법을 다시 60분법으로 각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이거 내신 시험에 나와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거 꼭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 잘 모르니까 그런 거겠지 뭐. 이걸 바꾸는 방법을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외우라고 이제 내는 거겠죠. 60분법은 이런 거 있어. 135도 이런 거. 이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일단 135도 있지. 걔를 180도로 나눠. 근데 없던 놈으로 나눴지. 그럼 여기다 180도를 다시 곱해줘야 얘가 되죠. 근데 그 180도를 파이로 써. 파이를 곱해. 그럼 얘랑 같지. 그 상태에서 파이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약분시켜. 도도 약분하고 5, 3, 15, 5, 6에 30, 5, 20, 5, 7에 35, 9, 4, 36, 9, 3, 27 그러면 4분의 얼마야? 3. 그래서 얘는 4분의 3파이예요. 그래서 135도는 4분의 3파이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다시 135도는 몇 파이라고? 4분의 3파이. 다시 60분법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27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70도를 뭐로 나눈다고? 180도.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를 곱해. 그럼 얘 약분돼 사라지니까 얘랑 같죠? 그 다음에 얘를 약분시켜. 9, 3, 27, 9, 28이니까 얼마야? 2분의 3파이지. 그래서 27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호도법 2분의 3파이를 다시 60분법으로 나타내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파이 자리에다가 그냥 180도 대입하면 돼. 이건 졸래 쉬워. 다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시고 그러면 파이 자리에다가 다시 180도를 대입하면 돼. 그럼 대입해볼까? 이거 2, 9, 18 90도 곱하기 3은 270도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하면 돼. 한 번 더 연습해볼까? 쌤 지겨워요. 그래야 너희들이 안 까먹어. 지겨울 정도로 해야. 잘 봐. 좋아하는 숫자 6?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무슨 법이야 얘는? 호도법.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파이 자리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180도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그럼 6, 6, 3, 18. 오, 6 좋았다. 30도 곱하기 11은 얼마야? 330도. 그래서 얘는 330도가 돼. 됐어? 다시 330도를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그 330도를 일단 뭐로 나눠? 180도로 나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 파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약분해서 정리해. 00 약분되고 3, 6, 18, 3, 1, 3, 3, 1, 3. 그럼 6분의 11파이가 되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잘 봐. 다시 112쪽 돌아가 볼래? 111쪽. 111쪽에 필수 4번 풀어봐. 시작. 기출문제다 이거. 필수 4번 2분 줄게요. 풀어봐. 천천히 풀어봐. 빨리 안 풀어도 되니까. 할만해요? 됐어? 진영이도? 몇 번? 시작? 5번. 됐지? 5번. 이게 뒤에 유복여고 기출문제도 있고 봉의고 기출문제도 있어. 연습문제. 꼭 기억하고 풀면 돼. 지금 몇 시니? 17번? 오케이. 딱 하면 되겠다. 필수 3번인데 이거는요 위치관계야. 뭐라고? 위치관계. 두 개의 동경의 위치관계에 따른 그 각의 크기, 이게 합과 차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거든. 이것도 내신 시험에 나와요. 유복여고에서 나왔고 공익고에서도 나왔고. 잘 봐. 두 동경의 위치관계. 두 동경의 위치관계. 뭐냐면 그 두 개의 동경이 일단 등장하는데 얘들아, 그 두 동경을 이렇게 말할게. 내가 하나는 알파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 두 개의 동경이 있다 해볼게. 그때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대. 첫 번째,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두 번째, 그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게 두 번째 위치 관계. 세 번째는 두 동경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다섯 번째,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다섯 가지 위치 관계가 있거든. 그럼 첫 번째 위치 관계부터 따져볼게.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겹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X축, Y축 이렇게. 그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얘라고 하면 이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그리고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너 요놈이래. 근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베타가 이런 각이면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얘로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각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잘 봐. 야, 알파라는 각은 이 각도고 베타라는 각은 이 각도지.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일 것 같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래. 그럼 베타가 이거고 알파가 이거니까 이걸 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몇 도야? 한 바퀴니까? 360도. 아,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도랑 같아진대요. 그게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근데 이 360도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두 바퀴 회전해도 요놈이고 세 바퀴 회전해도 요놈이지.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타내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를 나타내죠, 지금. 아, 이게 일치한다의 각의 특징. 두 각의 크기의 차이가 360도의 정수배랑 같다. 됐어?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잖아. 이런 거예요. 이거. 베타가 더 크다고 해볼까, 각이. 그래서 크다 할게. 그럼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 동경과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요놈이지.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얘를 나타내는 동경이 베타니까 이 각이 베타지, 지금. 그러면 이 각의 특징을 보면 베타가 이거고 알파가 이거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면 몇 도일까? 180도인 거 보여? 베타가 이거고 알파가 이거잖아.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이 각도지. 근데 이 각은 일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몇 도야? 평각 180도죠. 아, 이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평각 180도와 일치하는데, 근데 이 180도를 나타내는 각은 한 바퀴를 돌아도 180도고 두 바퀴를 돌아도 180도고 음의 방향으로 360도를 돌아도 여전히 180도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타내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를 더한 값이죠. 맞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두 각의 차이가 180도의 일반각이랑 같다. 이거 정수야, 정수 n. n 정수.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x축에서 대칭.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잘 들어.
X축, Y축.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래. 근데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X축 대칭이래.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놈이 되는데 얘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죠. 그럼 베타는 시초선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이게 베타지. 그럼 잘 들어봐. 근데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각 이각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몇 도야? 360도? 이때는 알파 베타 두 각의 합이 360도랑 같대. 근데 몇 바퀴를 돌아도 360도랑 같죠. 그래서 360도의 정수배야 이때는. 뭐가? 두 각의 합이. 됐어? 네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두 동경이.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면 X축, Y축.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그리고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얘랑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얘를 접어서 왼쪽으로 표현해. 하이양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Y축에 대해서 얘랑 대칭이니까 이각 같겠지, 알파. 근데 얘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이만큼이 베타일 거 아니야. 그럼 베타라는 각과 알파라는 각을 더하시오 그러면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몇 도? 180도지.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각의 합이 180도를 나타내는데, 근데 180도는 몇 바퀴를 돌려도 180도지. 그래서 이때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의 일반각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이다 이 말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Y는 X라는 직선은 요 놈이지. 원점을 지나고 여기가 45도인 직선. 근데 두 동경이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잘 봐. 알파가 이거면 베타는 이 노란색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거니까 이렇게 되지. 이각 크기 같고 이각 크기 같고, 그치? 얘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인데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는 얘기죠. 그 말은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을 합치면 몇 도일까? 90도. 왜?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잖아. 그럼 베타 더하기 알파는 90도잖아. 이때는 두 각의 합이 90도를 나타내는 건데 90도에서 몇 바퀴를 돌려도 90도니까 이때는 두 각의 합이 90도의 일반각이에요. 됐어? 그럼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111쪽에 필수 3번이거든? 111쪽에 필수 3번? 여기다 풀어볼까? 잘 봐. 필수 3번인데 1번 보면 다음 부분에다 봐시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요 1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동경, 얘를 나타내는 동경, 두 개의 동경이 이 상태래요. 그럼 이게 세타면 이게 13세타겠지. 왜 그러냐면 세타가 이때는 0도와 30도 사이래. 그 얘기는 세타보다 13세타가 각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13세타, 이게 세타. 그럼 13세타에서 세타 빼면 180도의 일반각이죠. 13세타에서 세타 빼면 180도의 일반각 정수배. 맞지?
그러면 13세타에서 세타 빼면 몇 세타야? 12세타. 그게 360도 정수배 더하기 180도. 그럼 양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12, 12 양변 12로 나누면 얘 약분되고 좌변 뭐만 남아? 세타. 우변은 30도 정수배 더하기 얘는 6, 22, 6, 38이고 약분하면 15도? 15도 이렇게 되잖아. 아, 이게 세타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타의 값을 구하래. 근데 세타는 0도와 30도 사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세타가 지금 30도의 정수배 더하기 15도까지인 건 밝혀냈지. 그러면 이 n이 정수니까 이 n에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수값을 대입해서 이 사이에 있는 각을 찾아주면 돼. 근데 정수 중에서 제일 만만한 정수가 얼마야? 0이지. 그럼 여기다 n 대신 0 대입해봐. 세타 얼마 나와? 15도. 근데 그게 여기 들어있어? 있잖아. 그래서 세타는 15도야. 이게 답이야. 근데 만약에 세타가 쌤 다른 정수면요? 야, 여기다 n 대신 1 대입해봐. 얼마야? 들어가? 아니,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음수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세타를 만족하는 값은 얘밖에 없어. 괜찮지? 할만하지?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를 너희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쉬워진다고. 2번도 보면 이번의 조건이 뭐냐면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이번엔 3세타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걔네 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얘네 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세타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세타는 0도와 몇 도 사이? 180도 사이래. 근데 얘네 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이 경우지. 근데 6세타와 3세타 중 6세타가 더 각이 크고 3세타가 작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얘가 3세타고 얘가 6세타라는 얘기죠. 그럼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두 각의 합이 360도의 정수배? 두 각의 합이 360도의 정수배여야 돼? 네, 얘네 둘이 더하면 몇 세타? 9세타. 양변 9로 나누면 세타는 몇 도? 40도의 정수배. 그때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을 0도와 180도 사이에서 몇 개가 존재하냐. 그럼 여기 n에다가 너희들이 만만한 정수를 대입하면 돼. 0 대입해봐. 여기 안에 있니? 아니지. 1 대입해봐. 있어? 있지. 40도니까. 아, n이 1일 때는 세타가 40도니까 오케이. n이 2일 때는 세타 몇 도? 80도. 들어가? 오케이. n이 3일 때는 세타는 120도. 들어가? 오케이. n이 4일 때는 세타는 160도. 들어가? 오케이. n이 5일 때는 안 되지. 200도잖아. 벗어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 그래서 답이 4개예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겠지? 4개. 이게 필수 3번에 3번. 나중에 봐봐, 진짜.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힘들 때 또는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적어봐. 그래서 5시까지 앉았어, 내가. (3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두 개의 동경이 있대. 근데 걔네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 네 번째 케이스네요. 근데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래. 아, 실수로 나타냈네, 각을. 2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 90도. 그럼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래. 쌤, 얘는 0도, 0이 0도예요? 0 곱하기 파이가 0이잖아. 그래서 0이 0도야. 얘랑 y축 대칭이래. 근데 4세타가 더 크잖아. 그럼 이게 4세타고 이게 세타란 얘기죠? 동형이.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두 각의 크기 합은 몇 도? 180도의 일반각. 아, 두 각의 합이 180도의 일반각이래. 맞지? 근데 4세타 더하기 세타는 몇 세타야? 5세타.
그럼 이때 세타를 추적하라고 했으니까 5로 양변을 나누면 세타는 5, 7에 35, 5, 20, 72도의 정수배 더하기 5, 35, 5, 6에 30, 36도 이렇게 갔대. 근데 이때 세타 값의 크기, 세타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니까 세타를 구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n 정수에다가 너희들이 만만한 정수를 대입해 보는 거야. 0 대입해봐. 그럼 n이 세타가 몇 도야? 36도지. 이 안에 들어가니? yes. 얘가 90도잖아.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생각해봐. 되니? 0도와 90도 사이에 들어가? 108도니까 안 들어가지. 2면은 당연히 안다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음수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36도 끝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고 끝나. 그럼 서술형에서 1점 깎여요. 왜 깎이냐면 필수 3번의 1번과 2번과는 다르게 지금 3번에서는 각이 무슨 수로 나타내져 있어? 실수, 호도법. 그럼 36도를 60분법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야, 답을. 얘를 실수,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써야 돼. 그럼 36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얘를 몇 도로 나눠? 180도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곱하면 되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66, 36, 6, 38, 65, 30, 5분의 1? 아, 그래서 세타는 5분의 파입니다 라고 써야 완벽한 답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질문. 괜찮니? 내신 시험에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삼각함수의 정의 들어갈게요. 무슨 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잘 들어야 돼. 이게요 매우 중요해. 삼각함수의 정의 잘 들어. 얘들아, 삼각함수의 정의하기 전에 삼각비가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삼각비 뭐가 있어?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 세 가지로 배웠었지 중학교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의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새롭게 정의 내려요. 그러니까 사인의 정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중학교 마인드면 이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했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했잖아. 이게 중학교 마인드였다면 이제 어엿한 고등학교 2학년 마인드에서는 사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y좌표를 의미하고 코사인이 뭐야? 그러면 코사인은 x좌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말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동경의 기울기. 왜 그러냐면 잘 들어.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우리 얘들아 사인 30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로 구했지. 근데 얘 구하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인 오른쪽에 있는 각 30도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얘를 구했잖아. 그럼 사인 60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60도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빗변분의 밑변으로 코사인 30도를 구했죠.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 뭐 90도, 0도 이런 것들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다 표현이 가능한 값들이었다고, 그치? 근데 잘 들어. 사인 오른쪽에 있는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사인 그 값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500도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500도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만들 수 있냐? 없지. 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데 얘는 이미 180도를 뛰어넘어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정의 내린 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삼각비의 정의는 아니야. 삼각함수의 정의. 그럼 사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잘 들어. 일단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 그러면 우선 준비해야 될 도구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세타에 대한 삼각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잘 들어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얘고 밑변이 요놈이고 높이가 요놈이지.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중3 마인드에서는 빗변분의 높이로 구했잖아. 근데 빗변 길이가 지금 얼마래? 1. 그럼 1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높이 자체가 무슨 값이야? 사인 세타 값이죠. 이 길이가 사인 세타야. 그럼 이 길이는 뭘까? 얘들아, 코사인 세타 그러면 1분의 밑변이지. 그러니까 1분의 밑변이 코사인인데 분모가 1이니까 밑변 자체가 코사인이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나서 잘 봐. 얘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관찰하는 거야. 잘 봐. 그렇기 위해선 얘가 원점이어야 되고 얘가 원점이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y축이 스르륵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 그랬을 때 얘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잖아. 그때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요 끝점 있지? 이 점을 좌표로서 해석하잖아요. 지금부터.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뭐랑 같아? 코사인 세타고, 이 점의 y좌표는 이 길이인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잖아. 뭐야? 사인 세타야. 그래서 앞으로는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가 여기서 튀어나온 건데 잘 들어. 재밌어. 아우. 세타가 예각 30도, 45도, 60도 뿐만 아니라 500도 있지. 50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정의하고 싶어. 그러면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표현해. 그게 어딨어? 500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 더하기 140도니까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1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죠. 그럼 140도는 90도보다 크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 빗변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500도,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500도라고 정의를 하면 돼.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잘 봐. 이 점의 x좌표, y좌표 각각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인데 만약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으면 이게 지금 알파잖아. 그때 빗변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길이가 코사인 알파고 이 길이가 사인 알파니까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인데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얼마인? 1인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 얘기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 잘 들어야 돼요. 개 중요한 말이야.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 그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교점의 y좌표를 사인이라고 정의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다 만들어 봤더니 원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1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 점들의 집합은 원을 의미하고 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정의하면 모든 각에 대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정의 내릴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라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얘 500도를 나타내는 사인 500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의 교점의 y좌표가 사인 500도니까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1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고 그 140도는 여기 있잖아. 그럼 140도, 5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의 교점 그거의 x좌표가 코사인 500도 그 교점의 y좌표가 사인 500도 이러면 코사인 500도와 사인 500도를 값을 추적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야. 잘 봐. 존나 중요하다 이거. 내가 지금 존나라는 말 썼지. 비속어거든. 비속어라고요 쌤? 그러니까 친척들 어르신들이나 부모님께 존나라는 말 못 쓰잖아. 그럼 비속어야.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중심이 원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얘들아,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세 글자로 무슨 원 그러는지 아니? 얘를 단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위 있지 얘들아. 영어로 하면 뭔 줄 알아? 유니트 그래, 유니트. 유닛이 뜻이 뭐가 있어? 1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단위는 1을 의미해, 유니트.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교점의 y좌표를 사인. 그럼 탄젠트는요, 선생님? 탄젠트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탄젠트라고 하는 건 밑변분의 높이로 그러니까 중3 때 구했지. 그럼 그 비율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분의 사로 구할 수 있는데 그 코분의 사의 기하적인 의미, 도형의 의미에서를 보니까 이것분의 이거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가 되더라 이 말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밑변분의 높이가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무슨 기 시작? 기울기랑 같다. 이게 탄젠트의 정의예요. 탄젠트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랑 같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사인이 뭐야? 그러면 y좌표요. 코사인이 뭐야? 그러면 x좌표요. 탄젠트가 뭐야? 그러면 기울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잊거든. 너희들이 잊어먹거든. 까먹거든. 근데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 알려줄게. 근데 암기 방법은요, 안 까먹으려면 유치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너희 샤이니 그룹 알아? 알아? 이거 나 이거 고3 때 외웠던 방법이야. 아직까지도 안 까먹고 써먹고 있어. 너희 샤이니 이거잖아. 야 진짜 야 선생님 때는 이거 되게 젊었던 그림인데 지금은 거의 그거지. 틀딱이지. 거의 오래됐죠? 맞지? 근데 잘생겼잖아. 샤이니 그룹들 봤어요? 정말 공감 못해도 돼요. 그런 그룹이 있어. 그럼 사인 있잖아, 사인. 사인은 사인이에요. 샤이니 알아? 사인이? 사인이 알아요? 진짜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어. 사인이. 그래서 사인은 y좌표야. 부끄러워. 근데 이렇게 기억하라고.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사인이 샤인이니까 y좌표라고.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그럼 코사인은 뭐겠어? 샤이니가 y좌표니까 코사인은 x좌표겠지 뭐. 탄젠트는 그냥 기울기. 됐어?
사인 무슨 좌표? x, y 좌표. 사인이. 코사인은 x 좌표. 탄젠트는 코분의 싸. 근데 코사인이 x 좌표, 사인이 y 좌표. 그러니까 x 좌표분의 y 좌표가 탄젠트인데 그거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랑 같다. 재밌지? 샤이니. 사인은 y 좌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봤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외우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기억해.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야. 근데 지금 이 원이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단위원이라고 했죠.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면 다시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이면 오씨 돼지력 타는 소리. 미안해 나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이래서 중학교 도형이 졸래 중요하다는 거야. 잘 봐.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L이야. R이야, R.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지금 삼각비로 나타내면 끝나는 거잖아. 사실상. 근데 이 길이는요, 사실 이 각에 대한 밑변 길이지.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중3 마인드로 하면. 맞지? 그럼 밑변 길이를 지금 삼각비로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그럼 양변 뭘 곱하면 돼? R을 곱하면 되지. 양변 R 곱하면 밑변이 뭐야? R 곱하기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R 코사인이 밑변 얘고, 높이는 잘 봐. 높이는 빗변분의 이거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잖아. 그럼 지금 얘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그럼 양변 R을 곱해. 그럼 높이는 뭐야? R 곱하기 사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R 곱하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는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이었다면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닌 R일 때는 이 길이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이 길이는 R 곱하기 얼마야? 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원점이 중심인 이 원과의 교점의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R 코사인이고 그 교점의 Y좌표는 이 길이니까 뭐야? R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동경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의 X좌표가 R 코사인이고 교점의 Y좌표가 R 사인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닐 때 코사인 값은 얘가 X좌표지. X좌표를 뭐로 나누면 돼? R로 나누면 이 X좌표를 R로 나누면 R 약분돼서 뭐만 튀어나와? 코사인 값만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요 X좌표를 반지름 길이 R로 나누면 된대요. 그리고 사인 값은요 Y좌표를 뭐로 나누면 돼? 반지름 R로 나누면 사인 값이 된대요. 탄젠트 세타는요 선생님,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잖아. 야 근데 이거분의 이거는 어차피 이 길이가 R 코사인이고 R 사인이니까 R 코사인분의 R 사인이지. 그럼 R 약분 되겠지. 분수니까. 그럼 코분의 싸만 남는 거 보여 지금? 양현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R 코사인분의 R 사인이거든. 근데 R 약분되니까 코분의 싸만 남죠. 어차피 얘랑 똑같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비율이라서 그래요. 비율. 이것분의 이거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어도 코분의 싸로 일정하다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즉 코분의 싸. 근데 걔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구하면 된다 이거지. 왜? x 좌표 r 코사인, y 좌표 r 사인. r 코사인, r 코사인분의 r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통경의 기울기랑 같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구하면 돼. 됐어?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억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기가 1인 단위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인데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닐 때도 출제가 돼.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닌 r일 때는 코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냐? 교점의 x좌표 구한 다음에 그 x좌표를 뭐로 나눠? 반지름 길이 r로 나누고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냐? 교점의 y좌표 구한 다음에 뭘로 나눠? 얘를? y좌표를 r로 나누면 되고 탄젠트는 그냥 코분의 싸 하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매우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필수 6번 보시면 원점 5하고 점P가 있대. 야, 여기까지만 읽어봐. 하나는 원점 5래. 하나는 점P가 있대. 근데 점P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를 일단 좌표 평면에 나타내봐. 아, 그냥 더더 말고 덜덜 말고 좌표 평면에 나타내봐. 그랬을 때 원점 5는 여기 있고 점P는 어디 있어? 점P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니까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3, 4분면 위의 점이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3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좀 더 크니까 여기쯤에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점P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잘 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동경 OP 5하고 P를 연결한 반직선 OP, 얘가 동경 OP잖아. 맞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래. 다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래. 그럼 이게 세타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때 루트 3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어머. 다시 OP를 나타내는 동경이 각 세타인데 그때 탄젠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점 P를요. 다시 코사인 세타는 정의가 x좌표고 사인 세타는 y좌표인데 정확히는 원과 동경이 나타내는 교점의 y좌표가 사인, 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지. 그 원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원이 원과의 교점이 이 점 P에서 형성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반지름기가 OP인 이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이잖아. 근데 그거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1 때의 얘기고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이 교점의 x좌표를 반지름 길이로 나눈 게 코사인이고 교점의 y좌표를 반지름 길이로 나눈 게 사인이지. 그럼 이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닌지 1인지를 확인해야겠네. 그럼 이 길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빗변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길이 루트 3이랑 같고
이 길이는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2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야? 아니 2야.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누는 거야? 반지름 길이 2로 나누면 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을 뭐로 나누면 돼? 반지름 길이 2로 나누면 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코분의 싸! 코의 싸! 그럼 탄젠트가 돼. 즉 코분의 싸. 얘를 얘로 나누면 돼.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탄젠트 세타가 뭐라 그랬어? 동경의 기울기. 그럼 이 동경의 기울기는 잘 들어. 이것분의 이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가 1이라 했잖아. 그럼 루트 3분의 1 동경의 기울기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됐어?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닌 원과의 교점으로 찾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럼 얘 계산하면 되지. 루트 3분의 탄젠트 세타 얼마라고? 루트 3분의 1. 근데 얘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죠. 빼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그걸 빼라 했으니까 더하기 2분의 루트 3으로 바뀌지. 그러면 분자는 루트 3, 분모는 루트 3을 가만히 있고, 분모는 3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얘 통분해봐. 그러면 6으로 통분하면 되니까 얘는 분모분자 2 곱하고 얘는 분모분자 3 곱하면 되죠. 그럼 6분의 2 루트 3 더하기 6분의 3 루트 3이니까 얼마야? 6분의 5 루트 3이잖아. 근데 얘 약분되지, 루트 3. 그럼 뭐만 남아? 6분의 5? 그래서 답이 6분의 5예요. 됐어? 다시. 주어진 조건이 이거예요. 원점 5하고 점 P가 있대.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근데 OP가 나타내는 동경, 얘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랬을 때 그 세타에 대한 삼각비 탄젠트 코사인을 찾으래. 근데 코사인의 정의는 x좌표고 탄젠트의 정의는 동경의 기울기인데, 이때 코사인의 정의를 순수하게 x좌표로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여야 되죠. 즉 반지름 길이가 1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처럼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닌 2면 코사인은 교점의 x좌표를 뭐로 나누면 돼? 반지름 길이로 나누면 코사인 것이고, 동경과 원과의 교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을 반지름 길이 2로 나누면 그게 사인 좌표, 사인 세타. 탄젠트 값은 코분의 싸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동경이 나타내는 기울기 이거분의 이거 루트 3분의 1로 구해도 되고. 양현이 돼? 너 진짜 돼? 아니, 안 되는 것 같아. 잘 들어. 너희들 지금 셋이 지금, 나도 이거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했을 때 나 이거 이해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게. 일단 내가 임의로 점을 만들게. 원점이 있대요. 그게 5래. 잘 따라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말해야 돼. 이 파트는 이해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점 P가 있대. 그게 1,3이래. 2,3? 이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러는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럴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흰색으로 해야겠다. X축, Y축 일단 그려. 좌표 평면 그려. 그 다음에 원점 5 여기 있지. 그 다음에 P 몇 컴마 몇이야? 2,3이라고.
제1사분면 위의 점이죠. 이게 점 P. 그때 동경 OP는 얘잖아. 얘. 그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얘를 세타라 그러는데,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건 x, y좌표, 코사인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그건 반지름 길이가 1일 때 이야기. 얘가 반지름 길이가 1이면 교점의 x좌표 얘가 코사인 세타고 얘가 3이 사인 세타인데 이 반지름 길이가 지금 1이니? 1이 아니지. 왜? 여기 2고 여기 3이니까 이 길이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얼마야? 루트 13이죠. 즉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고 원점이 중심인 이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 2를 반지름 길이로 나누면 그게 코사인 값.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교점의 x좌표 2를 반지름 길이 루트 13으로 나누면 그게 코사인 값. 사인 값은 그 교점의 y좌표 3을 반지름 길이 루트 13으로 나누면 사인 값. 탄젠트 값은 이 동경의 기울기니까 2분의 3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탄젠트 값은 코분의 싸니까 이것분의 이거 구하면 루트 13 약분되니까 2분의 3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1이잖아?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이걸 단위원 그래? 그리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여기 때 그때 이 점을 P라 그러는데, 그럼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했을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이때는 단위원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그 교점의 x좌표가 그대로 코사인이고 그 교점의 y좌표가 그대로 사인 값이에요. 그 다음에 동경의 기울기는 똑같이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루트 2고 여기가 만약에 루트 3이잖아?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교점의 y좌표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는 교점의 x좌표 그냥 루트 2로 쓰면 된다고. 언제? 반지름 길이가 1일 때는.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야. A야. 그럼 교점의 x좌표 루트 2를 A로 나눈 게 코사인 값이고 교점의 y좌표 루트 3을 반지름 길이 A로 나눈 게 사인 값.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동경과 원과의 교점의 x좌표, y좌표 관찰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 1이 되지 않으면 x좌표를 그대로 코사인, y좌표를 그대로 사인으로 출력하면 되고, 얘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면 그 교점의 x좌표를 반지름 길이로 나눠. 그게 코사인. 그냥 교점의 y좌표를 그 반지름 길이로 나눠. 그게 사인. 그리고 탄젠트는 이거의 기울기. 내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서 그래. 너무 중요해요. 지금 몇 시니? 41분.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다. 잘 들어. 반지름과 1인 단위원, 원점이 중심이에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대. 그러면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잖아. 이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야, 이때 코사인 양수야, 음수야? 양수. 왜?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인데 1, 4분면 위의 점이죠. 교점이.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 둘 다 무슨 수?
양수. 탄젠트도 무슨 수?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탄젠트도 양수야. 그러니까 이 1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셋 다 양수야. 근데 만약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인데 이때는 코사인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 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직선의 기울기 오른쪽 아래로 향하잖아. 그럼 여기는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지. 여기는 다 양수? 그럼 만약에 3, 4분면에 있으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그럼 여기 뭐만 양수야? 탄젠트.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양수, 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그럼 여기 뭐만 양수야? 코사인. 그럼 잘 봐. 여기는 1,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해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양수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양수, 코사인, 탄젠트 음수, 사인만 양수. 양수값만 적는 거야. 동경이 3,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 뭐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 양수, 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탄젠트 음수. 그럼 여기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공식 하나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1, 4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양수. 2, 4분면은 그러니까 각이 제2, 4분면 각이면 사인만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사인. 얘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 있을 때는 제4, 4분면의 각이면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 다 음수. 그러니까 이거를 양수만 따서 어떻게 하냐면 제1, 제2, 제3, 제4, 4분면 순서대로 양수값만 쓰면 산, 탄, 코사인이거든. 근데 이거를 천박하게 이렇게 외우기로 약속을 했다고. 전 국민이 다 알아. 이거는 뭐냐면 탄, 코잖아. 그래서 난 너를 얼싸안고 싶어. 그래서 얼싸안고. 진짜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나도 고3 때 이렇게 외웠어. 다시. 너를 얼싸안고 싶어. 얼싸안고. 그러니까 얼싼탄코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외우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 진짜 미치겠어. 산타클로스 막 그래. 참 유치하지, 그치? 근데 외우는 방법은 유치하면 기억이 잘 나. 사인 무슨 좌표야? 사인이니까 y좌표 아니야. 다시. 얼싸안고. 따라해봐. 시작. 얼싸안고. 얼싸안고. 얼싸탄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야,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야, 이거 한 번에 나와, 진짜. 대박이야.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하시오. 시작. 양수. 코사인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하시오. 사인. 왜? 얼싸탄. 탄젠트만 양수. 사인과 코사인 음수잖아. 진짜야. 이거 해야 돼. 됐지? 얼싸안고. 얼싸안고. 얼싸탄코. 얼싸안코. 야, 그러면 이건 어떠? 야, 필수 7번 봐봐. 이거 하고 끝낼게요. 야, 봐봐. 재밌다. 그냥 봐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래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두 개의 곱도 양수래. 그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구해야 돼.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구하래. 그럼 잘 봐. 야, 일단 얘부터 해석해봐. 사인과 코사인 곱했을 때 양수래. 그럼 둘이 부호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지. 마찬가지로 얘도 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양수래. 그럼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죠.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 얘가 양수면 양수. 근데 잘 들어봐. 만약에 사인 세타가 양수면요, 코사인도 무슨 수야? 양수가 되겠지.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 그럼 탄젠트도 얼마여야 돼? 양수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양수네. 그럼 이때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 제 1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사인 세타가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사인 세타가 음수면 코사인 세타도 무슨 수여야 돼?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 음수. 탄젠트도 음수. 왜?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되지. 근데 잘 봐. 야, 모두 다 함께 음수가 될 수 있니? 안 되지. 모두 다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때는 세타가 존재할 수 있니?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 없죠? 그애는 없어.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어야 돼? 시작. 답 1번.